레스터 너무 안 좋죠. 무 페페페인데 3연패 중. 야, 카세미로 왜 계속 아끼다가 아스날전에 선발로 내보내려고. 이제 두브라브카가 왔기 때문에 데헤아가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전반 스타트. 초반에 레스터가 그래도 압박을 좀 많이 걸죠. 리산드로 이런 거 좋죠. 패스가 곧장 앞으로 나간다는 거. 브루노에게 전달되니까 왼쪽에서 공격을 할 수 있잖아. 에릭센이다. 왔다. 안 왔네요. 경기는 뭐 아직 뭔가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노우 브라더스. 뭐야 이거? 뭐야? 맞아? 뭐야 이거? 아주 편안하게 골 넣는데, 이거는 레스터가 요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맨유가 선제골 넣으면 많이 유리할 거야. 그게 침착하게 마무리 잘했네요. 레스터도 공격 작업이 너무 좀 답답하다. 아니 지금 저 듀스버리올이랑 제미 바디랑 저기 왜 우두컨이 서 있지? 본인들만의 어떤 압박 시퀀스가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 오면 밀어내요. 근데 되게 애매하게 나는 저게 압박을 어떤 강도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네. 맨유는 레스터가 이 정도로 하면 경기를 그냥 본인들이 지배하면서 너무 무리할 필요도 없어. 레스터 팬들 너무 답답하겠다. 자, 레스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이번 주, 다음 주, 앞으로 주중 경기들이 많죠. 다음 주는 이제 챔스 주간입니다. 요 주중 경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또 주말 라운드로 접어드는데, 요 경기는 뭐 글쎄요, 이 주중 라운드 경기들 중에 좀 비교적 약간 루즈한 느낌의 경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맨유는 그래도 좋아진 부분이 눈에 띄는 것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 스코어는 0대1이고요. 제이든 산초가 아주 침착하게 레스터 시티의 좀 애매한 상황을 잘 끊어내고 난 다음에 득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은 전반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레스터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레스터가 지금 무패패패예요. 지금 이번 시즌 제대로 된 영입을 아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로저스 감독도 이미 지난 시즌부터 본인의 한계점을 만천하에 드러낸 상황에서 영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팀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경기에 대해 그게 좀 드러나요. 어수선하고요. 너무 기본적인 패스 미스도 많고, 특히나 제가 오늘 좀 보면서 많이 느껴지는 건, 맨유는 현재까지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진 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뭐 초반의 경기들 보면, 물론 지금 터너 감독이 그래도 본인이 추구하려는 어떤 축구가 여기에 있어. 근데 지금 맨유의 상황이 이래. 그러면 이거를 추구하다가 이 초반에 좀 그 버벅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운데를 좀 맞춰간 다음에 이렇게 다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감독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리도 추구를 하면서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 초반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맨유를 흔들었던 팀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많이 뛰는 전방 압박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삼선에 압박을 걸고 후방 라인에도 압박을 걸어서 빌드업 체계를 붕괴시키자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고, 그거는 뭐 되게 특별한 전술도 아니죠. 다들 하는 거니까. 근데 압박이 너무 엉성해요. 그러니까 이따 얘기하겠지만 오늘 맥토미니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맥토미니는 오락가락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만 가지고 이 선수가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맨유 팬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근데 맥토미니가 좋은 경기, 편안한 경기를 할 수 있는 건 별다른 압박이 없어서기 때문이죠. 그렇게 크게 막 맥토미니가 쫓기고 허둥대는 모습이 안 나왔어. 왜? 압박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맨유가 경기를 비교적 편안하게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맨유 얘기를 해보면 맥토미니가 괜찮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카세미료가 강화하러 온 것처럼 서브에만 있는데 그 강력함이 맥토미니한테 전달이 된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스터 시티의 압박이 너무 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플레이 해주고 있고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초반 2경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2경기는 좋았잖아요. 오늘 경기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 센스가 있고 중요한 순간에 공을 탁 채간 다음에 그 이후에 나가는 패스도 꽤 좋습니다. 물론 이 선수를 진짜 대놓고 피지컬적으로 눌러버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맞춤 점술이 나온다면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키가 크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뛰어난 수비수들도 이런 경우에는 허둥대기 마련이야. 근데 리산드로는 그거랑 별개로 수비적인 어떤 센스나 머리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특히 이거는 옆에 바란도 있고, 그러니까 옆에 맥과이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었던 것 같아. 바란이 나오니까. 바란은 부상에서 돌아온 바란은 뭐 사실 또 새로운 영입 같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바란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적인 조건을 터나 감독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에게 이 좀
드러날 수 있는 단점을 조금 줄이고 이 선수의 장점이 잘 도드라질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선수의 장점들이 확 도드라지게 나온다. 그리고 달로 문제 전혀 없죠. 뭐 큰 문제 없이 해주고 있고 래시포드 오늘 괜찮아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보다 보면 가끔 빡치는 게 있는 스타일의 선수인데 오늘은 뭐 그런 거 별로 없고요. 제이든 산초는 침착하게 득점해주는 거 좋았고 그리고 뭐 얘기 비교적 언급이 좀 덜 되고 있지만 중원의 에릭센이 항상 좀 믿을만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중간 미드필더 자리에서 본인이 어떤 식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가야 되는지 뭐 잔잔하게 본인 역할 잘 해주고 있고 이 경기 전반전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대해야입니다. 두브라브카가 이제 뭐 경쟁 체제로 접어들 가능성이 큰데 대야가 롱킥을 때렸을 때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죠. 물론 레스터시티의 전방 압박이 좀 그냥 그렇다 보니까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상황에 대야가 원하는 대로 공을 뿌릴 때도 있었는데 만약에 롱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여지없이 공이 상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왜 요즘 빌드업을 신경을 쓰면서 좋은 축구를 하는 감독들이 볼 플레잉 골키퍼들을 그렇게 바라는가. 대야가 좋은 선방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게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좀 기인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네. 전반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레스터 상황을 보니까 메뉴가 후반전에도 만약에 한 골 정도만 빠르게 넣을 수 있다면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후반에 이어가죠. 이번에야말로 터나가 좋은 감독이라는 걸 전제한 다음에 좀 긴 호흡으로 쭉 봐줘야 될 거 아니야. 당장의 성적이 뭐 엄청나게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 본인들만의 축구를 구사를 하면서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장면들이 종종씩 나와요. 오, 그래 대안이 이런 거지. 메디슨도 결국에는 이 킥 하나 경기력과 별개로 데드볼 상황에서 득점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도움을 직접 할 수 있는 선수라 이런 건 위협적이었는데 대야가 발밑이 안 좋아서 요즘 축구랑 안 맞는다 이렇다 저렇다 해도 이런 선방은 또 보여주는 선수죠. 이미 레스터의 어떤 흐름은 좀 끊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 적당한 타이밍에 지금 카스미르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중앙 에릭센, 오른쪽 브루노, 전방 래시포드, 왼쪽 산초 이 정도를 봐야 되겠네. 그다음에 맥토미니가 훨씬 좀 더 많은 중앙 범위를 커버할 수 있죠. 카스미르가 뒤에 있으니까. 자, 확실히 카스미르는 백보 바로 위에 있죠. 카스미르 바로 볼이 잘 돌기 시작하네요. 중앙 쪽에서. 자, 지금 방금 카스미르가 움직여주는 위치도 좋죠. 저게 제대로 된 삼선 자원들이 본인들이 공을 받으러 접근해주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항상 측면 자원들이 고립이 됩니다. 근데 카스미르는 측면 자원들이랑 연계하거나 뒷공간 커버해주는 것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숱하게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계속 이번에 잘 막아요. 달로 잘 막았어. 야, 달로 좋다. 오 리산드로랑 야 이런 파이팅이 좋은 건데 이런 거 나올 때 팬들 약간 뽕차하지 않나요? 이제 그래도 팀이 좀 정상적으로 굴러갈라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들이잖아. 야 얘네 마지막 결정력 왜 이러냐? 본인들이 공격 기회를 있을 때 이렇게 제대로 된 슈팅이 안 나오면 레스터도 할 말이 없지. 그래도 유효 슈팅은 만들어야 되는데. 경기 종료. 야 레스터 큰일났다. 무패패패 무패패패패. 맨유는 분위기를 많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자 경기 종료됐습니다. 스코어 0대1로 그 골이 유일한 골이 됐어요. 레스터는 무패패패패 1무 4패. 심각한 상황이고 글쎄요 마지막에 기회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런 기회들이 족족이 다 뜨는 슈팅 혹은 세트피스 같은 것을 좀 만들어내긴 했는데 중반에 잠깐 초중반쯤에 프리킥 찬스나 이런 게 많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결과적으로는 위협적인 슈팅이 있긴 있었으나 대야의 선방이 막혔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레스터시티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거 말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고 자 맨유 일단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3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유의 응원석이 나오고 있는데 글레이저 아웃보이고요. 그리고 이 브라질 국기를 들고 있는 맨유 팬들도 보입니다. 역시 아무래도 카스미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카스미르는 오늘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아마도 터나 감독이 적응하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경기쯤에는 선발로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지난 경기보다 출전하는 타이밍을 조금 더 이르게 가져가서 시간을 확보를 해줬죠. 카스미르는 라이브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피언스리그 5회, 리가 3회로 우승하면서
지구상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서 가장 앞에 설 수 있는 선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그러면 백포 보호나 수비만 하느냐? 아닙니다. 볼 잘 차고요. 빌드업에도 재능이 있고 롱킥, 전환, 시야 다 좋습니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굳이 카세미료가 그것까지 할 이유가 없다. 왜? 앞에가 토니 크로스 교수님이랑 모드리치 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는 수비 쪽 커버해주면서 뒷공간, 뭐 마르셀로가 올라갈 때, 라모스가 올라갈 때 이런 선수들이 뒷공간을 커버해주면서 전체적인 후방 라인을 다 방어한다라는 개념의 플레이를 해주면 됐던 거지. 이 선수가 그걸 못하는 게 아니다. 특히 카세미르는 여러 가지 방향과 어떤 그 공간들을 커버하는 거를 잘 하기 때문에 패스를 주고도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러 이 위치를 잡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공이 있는 곳에 근접을 해서 연계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움직임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카세미로가 들어가서 뭐 약간씩의 미스가 중간중간 나왔습니다만 그거는 뭐 경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거고 아직까지 팀워크를 맞추는 중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 갑자기 순식간에 오 뭐야 공이 잘 도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바로 카세미로의 그런 능력이 도드라지게 눈에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메뉴에서 3선 자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미 영상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좋은 3선이 있으면 일단 백포가 안정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팬티 없이 불알만 덜렁거리고 있었던 메뉴였지만 수비 라인도 지금 점점 이 팀워크가 맞아가고 있는 와중에 조직력이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 카스미르 같은 선수가 먼저 1차 방어선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팬티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럼 불알을 빡! 안 맞아도 된다는 거지. 아니면 007 카지노 로얄처럼 붕붕붕 팍! 매지 미켈슨이 때리잖아. 고문하는 장면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의자를 밑에를 뚫어놓고 불알을 치잖아요. 의자 방어막이라도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카세미르는 일단 후방 라인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고 이 선수의 빌드업 능력 플러스 카세미르 정도 되는 선수가 있다면 옆에 있는 만약에 뭐 투 볼란테라고 칩시다. 그러면 옆에 있는 한 명의 파트너가 공격에 나가도 돼요. 그만큼 뒷공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선수니까. 이 선에 있는 자원들 빌드업이 안 되거나 공이 안 와서 뒤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격도 당연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라인, 간격 유지도 잘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 하나가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거를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카세미르는 그런 선수니까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라파엘 바란 부상에서 돌아온 바란 이 선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카세미르와 함께 한 게 많은 선수죠. 그리고 이 선수 역시 전체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라인을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는 팀이잖아. 그러면 항상 뒤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구에서 당장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카세미로와 바란 같은 선수가 있다라면 후방 라인이 안정화되고 조직적으로 변하는 것은 저는 터너 감독이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낸다면 그거죠. 시간이 필요할 뿐 완성은 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팀을 꾸려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호날두는 참 격세지감이죠. 뭐 이 선수가 지금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적을 원했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지만 근데 어렵네. 예, 어렵네요. 호날두에게 나오지 않은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 예전에 알고 있는 호날두가 하지 않는 실수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비단 본인이 좀 아직 정신적으로 집중할 수 없는 이 상황이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85년생이에요. 나랑 동갑이야. 나 봐봐. 얼굴 색이랑 이거 목 나가는 거 봐. 뭐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거랑 별개로 원래 사람은 나이가 들어요. 근데 그런 게 조금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어서 아마 호날두의 팬분들은 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거랑 별개로 이제 약간 추가적으로 2패 이후에 3연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맨유는 초반에 안 좋았던 분위기를 극복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 턴아웃도 다시 약간 탄력을 붙일 만한 뒤에서 탄성이 붙을 만한 어떤 그 추진력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축구 사상 유례 없는 11월 월드컵 시즌입니다. 많은 전문가들, 많은 선수들, 그 다음에 코칭 스태프들, 감독들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플랜을 돌려놨을 거예요. 11월에 월드컵을 하고 우리 팀에서 월드컵에 차출되는 선수가 이 정도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가 월드컵 이전에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어떤 출전 시간과 부상 관리, 피트니스의 레벨을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인가 월드컵에 돌아온 다음에 12월 1월은 어떤 식으로 버틸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는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팀을 꾸릴 수 있는 방향을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교체 카드나 선발 라인업의 구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혹은 왜 이렇게 선수들이 좀 지쳐있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요거는 이들의 선택이 모두 맞다가 아니라 우리가 의아하다? 왜 이 선수를 바꾸지?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생각보다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는 타이밍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우리보다는 트레이닝 세션을 지켜보고 있는 코칭 스태프들이나 감독들이 조금 더 잘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조금 더 우리가 항상 축구를 볼 때 거시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감독들은 이 하루를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보고, 일주일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달을 보고, 한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시즌을 보게 되죠. 뭐 시즌 내내 치러야 되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컵대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리 감독을 잘하는 팀이 시즌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월드컵 이후에 정말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는 재미도, 어떤 팀이 어떤 코칭 스태프의 어떤 시스템으로 감독의 관리 감독하에 스쿼드를 잘 관리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보는 게 저는 이번 시즌에 아주 좀 색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월드컵이 11월에 치러질 가능성은 전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특징을 잘 캐치하면서 보는 게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에 또 많은 경기들이 있습니다. 주말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바이바이.